안녕하세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제풀이를 원하셔서 한번 제가 쭉 한번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원하시는 줄 알았으면 바로 풀어드릴 텐데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좀 늦게 풀어드리게 됐네요. 문제가 생각나시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하나 여기에 문제를 띄워드리고 여기에 떠있는 문제들을 갖다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X 문제 1번이에요. 문제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다음의 사례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대우 원칙에 의해서 금지되는 차별에 해당된다면 O, 해당하지 않는다면 X에 표시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드러난 남성 근로자에게 대기 발령을 내렸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 다운표 안에 있는 이게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대우 원칙에 의해서 금지되는 차별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죠. 그 몇몇 분들께서 이 균등대우 문제가 6조에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기타 다른 데에 규정되어 있는 것까지 이야기하는 것인지가 매우 헷갈렸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문제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대우 원칙에 의해서 금지되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조만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이외에 부수적인 것이 들어가서 판단하게 되는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6조에 의해서 금지되면 O, 6조에 의해서 금지되는 게 아니면 X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6조에서 금지하는 게 뭐라 그랬죠? 남녀의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이라고 그랬죠. 동성애자라고 했는데 제가 설명드릴 때 성적 취향은 아니라고 했어요. 성적 지향도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 결정되어 있는 신체적 성만 근기법 제6조에서 금지되는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동성애자라는 성적 취향 문제는 근기법 6조에서 금지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표시하셔야죠. 다 맞으셨나요? 첫 문제가 출발이 좋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이슬람교도인 근로자의 기도시간 엄수를 이유로 퇴사를 요구했다. 퇴사를 요구했다는 건 해고가 되겠죠. 권고사직이라고 하겠지만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해고라고 봐야죠. 이슬람교도의 기도시간 엄수는 종교가 되겠죠. 신앙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번은 맞음에 표시를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 3번 OX 문제.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한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 1년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1년 동안 출근하지 않았던 근로자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우리 근로기준법이 2018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비례계산 원칙이라고 해서 우리 행정해석이 1년 내내 육아휴직을 썼으면 그 다음 해에는 연차휴가가 있지 않아라고 행정해석을 내렸었는데 근기법이 2018년도 5월에 개정된 것이 시행되면서 육아휴직을 1년 써도 모두 다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요. 그러니까 문제없이 연차휴가를 쓸 수 있어야죠. 그런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한 거니까 이게 그냥 근기법 위반이에요. 육아휴직을 요즘 여성 근로자만 가나요? 육아휴직은 여성, 남성 가리지 않고 모든 근로자에게 어린 나이에 자녀의 연령이 허용만 된다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근기법에 규정되어 있는 연차휴가 규정 위반 문제지 균등대우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틀림에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 4번 문제. 기간제로 입사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공채 정규직 근로자에 지급되는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게 제가 설명드릴 때는 세무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어려울 것 같아서 문제 밑에 강의 시간에 설명한 MBC 문화방송 사건 판결을 기준으로 답을 해주세요 라고 했죠. MBC 문화방송 사건에서는 업무직이냐 연봉직이냐 아니면 공채 정규직이냐 요것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말을 했어요. 판결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MBC 문화방송 사건 판결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회적 신분을 근거로 한 기준으로 한 판결이 차별이 되겠고, 사회적 신분은 근로기준법 제6조가 금지하는 남녀의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된다고 이 판결이 봤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를 기초로 하면 맞음의 표시를 하셨어야죠. 자, 여기까지 4개 했는데 다 맞으셨나요? 생각 잘 안 나시나요? 그 다음 5번 OX 문제, 마지막 OX 문제인데요.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으로 승진하는 승진 체계를 가진 회사에서 군복무를 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과장 승진 시에 대리근무 연한을 2년을 추가로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혼동하실 것 같아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준으로 답해주세요 했는데, 법학 전공이 아니시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문제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군복무 여부를 가지고 가산점을 준다든가 승진연한의 차이를 두는 것을 남녀의 성에 기초한 차별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여성도 군대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도 군대 가는데 왜 그래?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절대적으로 많은 남성이 군대를 가고 절대적으로 많은 여성이 군대에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군대에 갔는지 여부를 가지고 차별을 한다면 이것은 성에 기초한 차별이다라고 현재는 일단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준으로 본다면 군복무 여부를 가지고 승진연한의 차이를 두는 것은 성에 기초한 차별이 되겠고, 성에 기초한 차별이라면 우리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로기준법 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5번 OX 문제는 맞음의 표시를 하셨어야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 다음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호의로 지급한 금품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이를 판단하기 위한 징표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죠. 뭐죠? 손가락을 이렇게 접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계속, 정기, 일률, 의무가 근로의 대가 판단 여부였고요. 여기에 고정성까지 있으면 통상임금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 다음 7번 문제.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채권은 소멸합니다. 체불된 임금의 소멸시효는 몇 년입니까? 이거 3년. 다 맞으시라고 드린 문제예요. 네, 이건 3년이 되겠고요. 그 다음 8번 문제. 매년 일정한 시기에 지급되는 경영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최근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최근 하급심법원 판결,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9 가단 50590의 결론을 300자 이상 500자 이내로 정리하고, 이거 좀 정리하시기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본인의 의견을 강의 시간에 설명드린 근로 대가성 판단 기준, 계속, 정기, 일률, 의무에 비추어서 300자 이상 500자 이내로 정리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 문제를 드린 이유는 판결문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셨으면 해서 문제를 드렸고요. 굳이 500자까지 갈 것 없이 300자 이상으로 정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대부분 300자 이상, 500자 이내에서 꼼꼼하게 맞춰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9 가단 50590 판결에서는 금품의 지급 여부와 액수가 변동성이 매우 크다고 봤어요. 변동성이 크니까 계속 정기 일률 의무에서 이 일률성이 손가락이 애매하네요. 계속 정기 일률에서 일률성이 탈락한다고 봤어요. 일률성이 탈락하기 때문에 여기서 소위 경영성과급은 임금성이 없고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서 근로대가로서 근로제공과 밀접한 결연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근로제공이 많고 적음에 관련 없이 그냥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쓰실 때 일률성이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았다라고 하고요. 근로제공과 밀접한 결연관계가 있다 없다라는 얘기는 쓰신 것은 그렇게 크게 점수를 드리는데 반영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견은 자유롭게 쓰시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라고 한번 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 본인의 의견은 논리가 일관되다면 그냥 다 맞는 걸로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의견 부분에서 사안에서 인류성 판단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근로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렇게 검토나 고민을 하신 분이 있으면 높은 점수를 드리려고 애초에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건 제가 좀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거기까지 힌트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은 논리가 일관되기만 하면 그냥 다 점수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갑작스런 주문량 증가로 평일인 수요일에 4시간 연장 근로를 했어요. 회사에서는 연장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목요일에 늦게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몇 시에 출근하면 될까요? 정상 출근 시간은 9시이고 휴게 시간은 오후 2시에서 오후 1시까지 1시간입니다. 나라면 몇 시에 출근한다 1번, 그 이유 2번, 회사 조치의 정당성, 백자 이상, 이게 3번인데요. 4시간 연장 근로를 했으면 4시간분 일한 거에 더해서 0.5 가산을 더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근로자가 받을 총 임금은 6시간분의 임금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회사에서 그 시간만큼 늦게 출근해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로자는 따지면 4시간 늦게 6시간 늦게 출근하면 돼요. 1.5를 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회사에서 9시 출근해서 12시까지 점심시간 3시간, 그리고 1시간 쉬고 1시에서 3시간 일을 하면 4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4시에 출근하면 되겠죠. 다음날. 정답은 다음날 오후 4시에 출근하면 된다.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예요. 연장 근로를 한 거기 때문에 4시간 연장 근로는 이 근로자에게 6시간분의 가치가 있다. 이걸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회사의 조치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57조 제가 설명드렸어요. 강의 시간에요. 보상휴가 규정을 보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연장 근로가 끝나고 나서 퇴근하기 전에 서면 합의를 했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자는 서면 합의 없이 돈 주기 어려우니까 천천히 출근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근로기준법 57조에 규정되어 있는 서면 합의 절차를 위반했다라는 내용을 지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라면 몇 시에 출근한다라고 답을 적어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정답은 오후 4시에 출근하면 되는데 그래도 나라면 오전 9시에 정상 출근해라고 답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나라면 몇 시에 출근한다라고 답을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보니까 9시에 출근한다고 답하신 분이 별로 없는 것, 제가 다 채점을 하지 않고 중간까지 채점했는데 여태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없으신 것 같고 이유는 대부분 정확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회사 조치의 정당성에서 서면 합의 절차를 빼먹었다는 부분은 100자를 못 넘기신 분이 계시는데 100자 근처까지만 쓰셨으면 점수를 드리는 걸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번 문제 보시죠. 평일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12시부터 1시간까지 휴게시간, 점심시간이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회사와 같이 9 to 6 하는 회사예요. 소정근로일은 7시, 7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연장근로를 시작했어요. 연장근로 시간이 길어져서 10시를 넘어서 자정을 넘어서 아침 6시를 넘어서 아침 9시를 지나서 다음날 아침 10시에서야 일이 마무리됐어요. 시간급 통상임금을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7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8일 오전 10시까지의 시간 동안 회사가 지급해야 되는 임금의 총액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계산식과 총 금액을 적어주십시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연장근로 가산, 그리고 야간근로 가산, 그리고 다음날 출근 시간인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의 그 1시간에 대한 평가, 이걸 한번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싶었고요. 7일 오후 7시에서 밤 10시까지는 연장근로예요. 그죠? 3시간 연장근로인데, 연장근로 할증을 하면 3만원 곱하기 1.5에서 45,000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오후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무조건 야간근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야간근로 할증인데다가
연장근로예요, 동시에. 연장근로 할증도 해야 돼요. 그래서 1.5 가산이 아니라 2 가산을 해야 되니까 8만 원 곱하기 2, 16만 원이 되겠고요. 오전 6시에서 오전 9시까지는 그냥 연장근로예요. 야간근로, 오전 6시 이후는 야간근로가 아니니까 오전 6시부터 출근 시간인 9시까지는 연장근로로 평가가 돼서 다시 3만 원 곱하기 1.5, 4만 원이 되겠고요. 근데 이 길 출근 시간 이후까지 이어진 근로는 출근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연장 근로가 아닌 걸로 봐요. 이상하죠? 연장 근로로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곤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계속 연장 근로가 이어져서 출근 시간이 넘었는데, 하지만 우리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운영 지침에서 출근 시간이 넘으면 연장 근로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통상 근로니까 만 원. 그래서 4만 5천 원 더하기 16만 원 더하기 4만 5천 원 더하기 만원. 정답은 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되게 맞게 적어주셨어요. 네. 그 다음 11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신제품 회로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서 재량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로자 A는 밤에 일이 더 잘 된다는 이유로 오후 5시에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A는 회사에 야간 근로 수당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사가 거부하자 A는 재량 근무제가 아닌 통상 근무제를 적용해 달라고 하면서 다음날부터 부서 내에서 자기 혼자 9시 출근 6시 퇴근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A의 연장 근로 수당 지급 요구와 회사의 거부 중에 타당한 것은 어느 쪽인지 선택하시고 그 이유를 100자 이상 200자 이내로 적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이거 제가 그 재량 근무 시간제 설명드리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랑 다른 점이 개인 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업무 중심이라는 게 차이가 있다고 했고요. 재량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시작점과 끝나는 점을 어떻게 배치할지를 근로자의 전적인 재량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심야에 비록 이 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야간 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근로자 A의 주장은 야간 근로 수당을 달라라는 주장은 통상 근로시간, 재량 근로시간제 합의를 하면서 야간 근로시간제를 주기로 미리 합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A의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게 맞고요. 여기서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 아니면 나 혼자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면 옮겨주는 여부를 검토해야 되겠는데 이 부서에서 이 업무를 하면서 나는 재량 근로시간제 적용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요. 고용노동부 업무 매뉴얼을 보면 이 경우에 사용자가 그 요구를 들어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100자 이상 200자 이내로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되는 내용이었어요. 강의 시간에 설명드렸으니까 이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어려운 문제 아니라고 계속 설명드리니까 약간 짜증나시죠? 어려웠을 거예요. 어려우셨을 건데 네, 어려우셨을 거예요. 네. 12번 문제 설명드릴게요. 사원 A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자신의 업무 이외에 공용비용으로 사무실 비품함에 사탕과 커피, 종이컵 등을 채워넣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자기 업무가 아닌 허드렛 일이 더해진 거죠. 관행상 사무실에서 연차가 가장 적은 직원이 맡아왔던 업무입니다. 이 사원 A가 신입사원이었던 것 같아요. A는 단지 연차가 적다는 이유로 이러한 잡무를 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에 팀 선배인 H과장이 비품 구입 업무 H과장한테 요 신입사원 A가 그 과장님한테 비품 구입 업무를 신입한테 맡긴 게 부당합니다라고 호소를 했겠죠. 이렇게 내 이 안타까운 걸 들어주세요라고 평소 마음에 있었던 선배한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선배가 그 말을 잘 들어주리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 H과장이 그래 하고 들어주면 되는데 도리어 A한테 충고를 하려고 들었어요. 충고를 하니까 누가 충고를 듣재요라고 하면서 이제 신입사원 A랑 H랑 언쟁을 하게 됐고 언쟁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진 가운데 H과장이 A사원의 뺨을 때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려서 더 이상 심한 싸움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서로 감정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후로는 서로 업무상 대화도 나누지 않게 돼버렸어요. H사원은 A사원은 A 신입사원은 H과장이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으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A사원의 주장이 타당한지 답해 주시고 그와 같이 판단한 이유를 100자 이상 200자 이내로 적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 애매할 때는 지속성, 반복 가능성을 보셔야 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H과장이 A사원을 폭행했어요. 이 폭행은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 죄책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반복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례적인 다툼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형법상 그 폭행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될 수는 있겠지만 근로기준법 76조의 2가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근로자 A가 힘들면 H사원과 서로, H과장님과 서로 이렇게 화해하도록 주선을 할 수는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양심의 자유에 반하도록 사과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양심의 자유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답은 폭행죄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도 H가 자기가 직장 내에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A 사원한테 한 것도 아니고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이렇게 싸우다 이렇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엔 절대 폭행을 써서는 안 되죠. 그 다음 13번 문제.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서 기본 임금의 매월 30시간의 연장 근로수당을 포함해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S가 임신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자 회사는 임산부는 연장 근로를 할 수 없으므로 포괄임금제 중에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면서 S에 대한 포괄임금 적용을 중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근로자 S는 포괄임금제 적용 중단은 취업규칙 불이행이기 때문에 임금 체불이 된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회사의 주장과 근로자 S의 주장 중 타당한 것을 고르고 이유를 150자 이상 300자 이내로 적어주세요. 이것도 대부분 글자 수를 잘 맞추셨더라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면서 연장 근로는 임산부에게는 절대 부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연장 근로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절대 금지되어 있어요. 예외가 없고요. 임산부가 동의한다 하더라도 연장 근로는 안 되는데 포괄임금제는 우리 보통 예외라고 봐요. 왜냐하면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를 반드시 할 것을 전제로 연장근로 시간을 계산해서 그에 맞춰서 주는 게 아니라 연장근로 가능성만 염두에 두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거든요. 그래서 포괄임금 수당 내지는 고정-OT 수당을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것은 금기법 위반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 적혀있는 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적용 중지 통보를 하는 게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 위반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근로자 S의 주장이 타당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에 대해서 적당히 간략하게 이유를 적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14번 문제.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의 대체 인력으로 지원한 여성 구인자에게 회사가 그러니까 채용 과정에서 1년 기간제로 채용하잖아요. 채용하면서 채용 과정에서 임신했냐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육아휴직을 간 근로자를 대신해서 그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이 근로자가 다시 육아휴직을 가거나 산전의 휴가를 가면 회사가 좀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신 중인지 물어봤는데 이 구인자가 자신이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이 근로자는 1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됐습니다. 채용된 지 3개월 뒤에 이 여성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서 쉬운 근로로의 전환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채용 절차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이 근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본인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됐다고 가정하시고, 네, 여러분이 가정하시는 거예요. 가정하시고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결과를 적어주시고 그와 같이 판단한 이유를 200자 이상 300자 이내로 적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일관되게 적어주시면 좋겠지만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에 부합하게 합법적인 판단을 내리셔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채용 절차에서 그 성차별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이런 우리 강행법규가 금지하는 내용에 대한 것들을 질문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대법원 판결이 있거나 행정해석이 있지는 않은데 우리 유력한 학설은 법률상 질문이 금지된 질문을 사용자가 채용 과정에서 할 경우에 지원자는 거짓말을 하거나 답변을 안 할 수 있다고 봐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보죠. 제가 간략히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임신 중입니까? 이거 성차별적인 처우를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임신했음을 알면서도 아니요라고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적인 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겠죠. 따라서 이 징계 절차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 징계위원회를 열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 사유가 없다. 따라서 징계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판정을 내리시는 게 옳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안이 없는데요. 덴마크에서 이 사안이 있고, 덴마크에서 있었던 사안이 유럽 법원에 제소가 돼서 유럽 법원에서 이 내용을 판결한 게 있어요. 근데 이 판결한 것이 특정 법조항에 따라서 기속돼서 판결을 했다기보다는 일반적인 법원칙에 따라서 판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문제가 되면 이 임신 중인 근로자가 거짓 답변을 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볼 거예요. 제가 강의 시간에 대충 설명드렸지만 채용 과정은 아직 채용이 완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 신분이 아니에요. 채용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은요. 따라서 채용 과정 중에 허위의 답변을 한 것은 근로자가 허위의 답변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것을 이유로 징계 해고를 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 계약 체결 과정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 봐서 계약 체결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를 다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특별한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옛날 학출 설명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채용 과정에서의 허위 답변을 사용자가 이후에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만 성차별을 위해서 또는 인종차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자가 불법적인 질문을 했다면 거기에 답변을 거짓으로 한 것은 아예 허위의 답변이라고 보지도 않기 때문에 이것은 징계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24번이 제일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푸시기가. 제 나름대로는 난이도 순서대로 1번부터 14번까지 점점 어려워지게 문제를 드린다고 했고, 그리고 이게 오픈북이기 때문에 오픈북으로 하면서도 변별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많이 어려우셨다는 답변이 되게 많으셨는데 어려우셨다는 답변 하신 거 제가 고려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문제는 어렵기보다는 좀 재미있게 푸실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14문제 제가 답변 드린 게 이해가 되셨나요?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혹시 이 설명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따로 질문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상당히 걸렸네요.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보시느냐고 애쓰셨고요. 공부 과정이 재미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